오늘 좀 녹화를 좀 해볼게. 안 돼, 녹화라니. 유튜브에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 유튜브로 좀 올려볼게. 그리고 오늘도 자 벚꽃 축제 현장에서 자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사람이 없어. 자 얘들아 일단 우리 자 오케이 버벅거린다 이거 업데이트하고 나서 어쨌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일단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제목이 창선감의록이야. 근데 고3들 입장에서는 뭐 모의고사로든지 뭐 안 봤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어딘가에서 봤을 거야. 근데 얘는 일단 이게 좀 양이 길다 보니까 장면이 어느 장면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장면들 중에 좀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한 개야.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보는 부분은. 근데 이 작품은 정말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인물 관계도를 보통 정리를 해보잖아. 근데 얘는 사실 정리를 다 할 수가 없어. 지금 여기도 살짝만 적혀 있는데 이게 약간 전반부 같은 느낌이면 후반부에 이거보다 한 2배, 3배 정도 되는 인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적으려다가 도저히 이제 귀찮아서 못 적겠고 이제 그게 나오게 되면 이제 이름이 복잡해져. 우리가 일단 싫어하는 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잘 모른다는 게 좀 문제야. 그래서 그 부분은 나오게 되면 내가 한번 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오늘은 요것만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놓읍시다. 자, 봐봐래 얘들아 창선감의록이고 페이지는 얘들아 120페이지고 그 다음에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잘 들어봐. 자, 재미있게 한번 가봅시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인물이 일단은 화욱이라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야. 남자입니다. 일단 자 화욱이라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고 자 문제가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자 요 사람이 중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랑 이제 적대 관계인 사람이 있어. 간신 이제 엄숭이라고 약간 좀 간신 같은 이름이지 엄숭.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고향으로 내려와. 고향으로. 근데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복잡해. 잘 봐봐. 간신은 아주 초반부에 이제 나오고 일단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화욱이랑 지금 집에 고향에 있는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 그 누나도 한 명 있어. 성부인이라고 그 누나도 한 명 있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부인이 3명이 있어 얘들아. 그래서 되게 복잡해. 자, 첫 번째 부인이 얘들아 심씨야. 심씨란 얘기지. 그 다음에 정씨도 있고 그 다음에 요씨도 있어. 각각 자식을 일단 낳게 되는데 그 인물들이 바로 화춘, 화진, 성희의 화씨고 얘들아. 아빠가 화씨라서 그래. 맞지? 그래서 화춘, 화진, 화빙선이라는 자식을 각각 한 명씩 낳게 됩니다. 근데 얘들은 일단 남자아이들이고 자 밑에 있는 빨간색인 애는 어쨌든 여자아이입니다. 자 알겠지? 그리고 화춘도 얘들아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인구가 이렇게 또 많아져. 엄청나게 많아져. 약간 모세의 기적 같은 느낌. 임씨와 조씨가 결혼해. 또 나중에 자식을 낳겠지. 그리고 화진은 그 또 이 사람이랑 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그 빙선이도 유공자라고 뒤에 나온다. 어쨌든 유성량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돼. 그러니까 또 자식들이 나올 거고 되게 복잡하게 가. 그 진짜로. 근데 어쨌든 그 뒷부분은 잘은 안 나오더라. 어쨌든. 근데 그래서 일단 요 상태를 보게 되고 요 인물 관계로 들어갑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줄거리를 보면 자, 좀 심각하게 갑니다. 화옥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어. 맞지? 심정요 씨의 세 부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입니다. 심씨, 자 화춘, 정씨, 화진, 요씨, 자 빙선이를 자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들아 이렇게 됩니다. 요씨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럼 빙선이는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이 정씨에게 의탁해서 같이 살아갑니다. 자 요씨는 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무리가 되는 거지. 자, 되겠지? 근데 성부인은 화욱의 누이로 남편과 사별한 뒤에 화욱의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남편이 죽게 됩니다. 되겠지? 자, 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장면을 잘 봐.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갈등 관계가 나타납니다. 자, 화욱은 자 정색하며 화춘을 꾸짖었다. 빨리 이제 그게 떠올라야 돼. 화춘이 누구였지? 자, 심씨의 아들이고 첫 번째 부인이라서 얘가 장자입니다. 얘들아 장자. 옛날에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지. 자, 장자입니다. 자, 심씨 라인이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충효와 법도로 전수하여 심성을 한결같이 정도로서 닦고 지켜왔다.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가문이다. 비록 술잔을 들고 즐겁게 노는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술 마실 때도 일찍이 음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놀 때도 예의를 지켜서 놀았대. 그런데 지금 네가 부형 앞에서 시를 지으면서 그 광탕함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회개한 일이구나. 왜 너만 이상한 애야? 라고 하는 거야. 차후로는 모름지기 마음을 고치고 앞으로는 행실을 닦아 동정일체를 반드시 누구에게? 네 동생에게 잘 배우도록 하거라 라고 하는 거야. 화씨 종사를 네 손으로 망하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가문을 네가 망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얘들아 봐봐. 화춘 입장에서는 들으면 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멘트가 있어. 네, 장자인데 그렇지 그렇지. 동생을 보고 배우라니까.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제 화춘이 기분이 나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일단은 우리 가문은 그렇지 않은데 너만 왜 그래? 라는 말. 그리고 또 네 동생에게 배우라 라는 말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비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은 안 좋을 거야.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화춘이는 부끄러워합니다. 부끄. 자, 두려워하며 물러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화춘이 심씨에게 고백을 합니다. 얘들아. 자, 심씨 왜 세모돼 있겠노? 자, 좀 나쁜 인물입니다. 알겠지? 자, 봐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 자, 땡겨 올라갑시다. 자, 그리고 이야기가 우리 부분상으로는 그렇게 안 복잡하니까 소자는 누굽니까? 소자 지금 진, 자 춘, 춘이잖아, 맞지? 춘. 심씨 엄마한테 춘이가 소자가 모친의 모친의 사랑을 과도하게 받은 나머지 멋대로 놀며 학업을 폐했으니 자 불초하다는 책망은 본디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승훈아 120페이지입니다. 알았지? 문학. 자, 그래서 얘들아 이런 걸 시험에 이제 문제로 보면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어. 일단 화춘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한다. 그러면 동그라미야. 우리가 문제 낼 수 있는 형태가 말이야. 일단은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해. 맞지? 자, 그런데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 오늘 대인께서 자, 대인이 누굽니까? 큰 사람. 아? 아빠. 화욱이지. 그쵸. 화욱. 맞지? 화욱. 자, 지나치게 노여워하시면서 심지어는 화씨 종사가 네 손에서 망하리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망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말을 약간 바꾸지. 맞지? 자식된 자로서 어찌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낼 수 있는 말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빠가 너무 과하게 화를 냈고 자신은 지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다입니다. 또한 화진이 누굽니까? 둘째입니다. 맞지? 비록 타고난 재주가 특이하고 행동거지가 볼만하다고는 하나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동생이 좀 잘 나가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맞지? 대인께서는 소자로 하여금 화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매사를 모두 배우게 하려고 하십니다. 자, 얘들아, 무릎 꿇고라는 말이 있었나? 무릎 꿇고라는 말이 없었지? 맞지? 그러니까 네, 약간 이제 왜곡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버하네, 오버. 천하에 어찌 형이 동생에게 배우는 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돼라고 하는 거야. 그 억울한 심정을 누구에게? 엄마에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엄마의 반응을 보면 시험 문제의 형태를 알 수 있을 거야. 심씨는 그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냅니다. 얼굴빛이 변합니다. 변신이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상공께서, 자, 상공이 누굽니까? 자, 마이크 되는 사람들, 상공. 항공? 아비. 화우, 아빠. 아비, 아비. 응. 그렇죠, 그렇죠. 정씨 가문의, 정씨가 누구야? 정부인이지, 두 번째 부인. 맞지? 네, 요방한 진, 계집과 강교한 아들 화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화진과 화진 엄마에게 빠져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일 뿐이니라. 뭐가? 지금 이미 무소리가 내렸으니 장차 두꺼운 얼음이 얼고 말 것이야. 곧 무슨 일이 닥친다는 거지. 안 좋은 일이. 하지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네가 힘없이 머리를 숙이는 꼴은 절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뭐야? 심씨가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라고 하는 거야. 오, 마마보이. 그럼 심씨가 무슨 일을 벌려야 되잖아. 맞지? 자, 봐봐. 이렇게 됩니다. 전체 구도를 보면 심씨랑 화춘이 한 패가 되고 정씨랑 화진이랑 빙선이가 약간 욕을 얻어먹는 미움을 당하는 어떤 구도로 가. 자, 알겠지? 자, 요 상태를 봅니다. 그로부터 심씨는 화춘과 함께 공연히 자 정부인 모자를 원망하여 자나깨나 이를 갈았다. 두고 보자. 이렇게. 또한 빙선이 정부인의 손에 자라났다 하여 자 소저도 또한 미워했다. 소저가 누굽니까? 빙선이. 왜? 너 정씨가 키웠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들아 정말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잘 봐. 성부인입니다. 화욱의 누나입니다. 근데 화욱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슬프다. 화진과 화빙선의 앞날을 깊이 염려했습니다. 이거 꼭 체크해라. 알았지 얘들아? 꼭 체크해라. 성부인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 성부인이 끝까지 걱정합니다. 얘들아. 끝까지. 자, 성부인이 화욱의 누이죠. 누나입니다. 그러면 진한테는 이모네요. 그렇지. 자, 그렇게 갑니다. 자, 그렇게 한 두 애가 올라왔습니다. 갈굼을 그렇게 많이 당했지. 임소저는입니다. 자, 얘들아, 임소저 못 봤지? 자, 이게 보면 인물이 임소저가 화춘의 아내야. 결혼도 했어, 얘들 알겠지? 자, 네네. 임소저는 화춘의 부인입니다. 알았지? 밑에 적어놨네. 자, 화춘이 근데 이것도 잘 봐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긍정적인 인물인지 부정적인 인물인지 누가 누군지를 잘 파악하면 이제 나머지는 별로 없어. 화춘의 행동거지가 폐악하고 언어의 법도가 없음을 날마다 지켜보다가 마침내 개연히 울면서 자 말을 구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화춘 부인이 화춘한테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이렇게. 왜? 잘해서 못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봐. 군자께서는 법도 있는 가문에서 생장했으니 마땅히 윤리를 아실 거야. 윤리와 사상. 그런데 근래의 말씀이 간혹 뭔가 윤리에 어긋나고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욕이지 너 말이야. 화춘. 너는 왜 법도 있는 가문에서 자랐는데 윤리와 사상을 당연히 알 텐데 왜 말하는 게 윤리에 어긋나고 자 뭔가 좀 욕을 막 이렇게 많이 할까라는 거야. 처분. 자 임소저지 비록 우매한 여자이지만 내심으로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너를. 화춘이를. 맞지? 그러니까 내가 좀 모르지만 근데 좀 속으로 네가 좀 이상해 라고 하는 거야. 여기 조심스러운 비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비판하면 목이 잘리고 쫓겨나고 막 이런 목은 자르면 안 되지. 자, 쫓겨나고 이런데 또한 사람은 어진 부형이 있음을 즐거워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뭔가 어진 사람이 위에 자 혹은 동생이 있다는 게 좋아야 되는데 지금 자 아버님의 높은 덕망과 바른 조행 그리고 삼촌 자 성씨의 지극한 효성과 공손한 행실을 군자께서 화춘이지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가르침을 받았어. 너는 지금 그걸 잘 보고 배웠지 않느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기분 나쁠 수 있어. 왜 비교를 계속하고 있잖아 얘들아. 맞지? 그리고 옛사람이 말하기를 인용합니다. 삼밭 속에 쑥대는 그대로 두어도 곱게 자란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게 무슨 뜻이고? 자, 갑자기 정적이 거르고 있다. 자, 지금 유튜브에 그냥 원래
어. 원래 타고난 대로 한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삼밭이랑 쑥대가 있잖아. 삼밭이랑 쑥대. 그러니까 이 말이겠지. 주변에 곧게 자라는 애들이 있으면 덩달아서 잘 자란다는 뜻일 거 아니야. 맞지? 주변에 그러니까 그게 누구겠노? 주변 삼밭의 쑥대가 그대로 둬도 자란단 말이. 쑥대는 만약에 따지면 이제 춘일 거고 화춘. 쌈밭이 뭐겠노? 그러니까 아버지랑 동생들 뭐 이런 가문의 사람들이 되겠지. 맞지? 자, 그다음에 첩은 자 임소조겠지. 군자의 어긋난 행실이 이 지경에 이르리라고는 실로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라고 하는 것이. 또한 정씨 어머님. 자, 누구? 화진 엄마지, 화진 엄마. 맞지? 큰 덕망과 작은 서방님, 화진이지. 곧은 절행을 두고 군자께서는 의심할 수 없는 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야? 그러니까 정씨랑 화진은 절대로 화춘이 너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화춘이가 계속 그걸 의심하는 거야. 첩은 임소정, 화춘 와이프 언뜻 그런 말씀을 들은 뒤로 귀를 씻어낼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귀가 썩어가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얘기를 듣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괜찮지? 결국 일단 화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한테 요거도 먹고 와이프한테 요거도 먹고 약간 이런 상황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가볼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얘들아 이거 약간 줄거리를 이제 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살짝 적어봤는데 얘들아 봐봐.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요씨입니다 얘들아. 요씨가 누구지? 누구 엄마? 요시 빙선이 빙선이 엄마야. 근데 빙선이 딸내미 엄마가 엄마. 죽었어. 그때 화춘이는 결혼을 합니다. 아까 임소저 기억나지? 임소저 결혼을 하고. 근데 문제는 얘들아 바로 우리 본문에 안 나와서 그런데 화욱이랑 정씨가 죽어. 네, 죽어요. 그래 죽어. 그럼 네, 얘들아 봐봐. 여기 있네. 요씨도 죽고 정씨도 죽으면 이제 화진이랑 빙선이만 남는 거야. 맞지? 화욱이도 죽었으니까. 그러면 괴롭힘이 점점 심해질 거야.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얘들아 사실은 성부인밖에 없어. 화욱이 누나. 아까 걱정해주는 사람. 맞지? 네. 자, 그럼 그 상황에서 근데 화진은 얘들아, 자, 화진 둘째지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얘들이 또 모함을 해가지고 귀양을 가 또. 억울하겠지? 근데 또 그냥 거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무슨 도사를 만나 또 배워 무술. 해적 쳤지. 그리고 맞아. 정남 대원수로 출전해서 자 결국 뭐 이제 이기고 이제 뭐 다시 만나서 근데 뭐 잘못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 약간 내용이 달라서 심씨랑 화춘이가 개가천선하고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분은 여기에 좀 약간 잡혀 있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자, 알겠지? 그런 상태라고 기억하면 돼. 그러나 화춘은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어. 그 뒤로 임소저 와이프지에 홀로 기박한 운명을 한탄하며 지압이 화춘의 어질지 못함을 슬퍼하다가 마침내 화춘을 가까이지 않은 채 자신의 일신만을 깨끗하게 지켜 나갔다. 그러니까 따로 살아가는 거야. 따로. 우리로 말로 치면 뭐고 얘들아 이거. 별거. 별거 맞지? 이혼은 아니고. 그 때문에 오랫동안 자식을 둘 수 없었으므로 화춘은 속에서 부하가 끌어올랐다. 열받았다. 중략. 그 다음에 봐보라. 성부인이 잠시 옛집으로 떠난 뒤. 자, 그럼 봐보라. 지금 화욱도 없고 정씨도 없고 만약에 성부인까지 없어지면 자, 이 집에 남는 거는 최고 대장이 누굽니까? 심씨가 돼. 네, 그래서 이시죠. 자, 그 속담으로 얘들아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스승이 된다 라는 말 좀 들어봤지? 맞지? 결국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심씨가 대장이 됩니다. 비로소 주먹을 휘두르고 아귀를 실룩거리며 승냥이처럼 으르렁거렸다. 으르렁 이렇게 다 잡아볼 거야. 그 다음에 시녀 개향과 난향 등도 그의 뜻을 받아 그랬으니까 결국 얘들아 이거 보면 그 인물과 같이 다닌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인물인 거야. 맞지? 그래서 얘랑 다 나쁜 인물로 보면 됩니다. 자, 어느 날 요 부인의 유모 취선입니다. 자, 얘들아 요 부인의 유모면 누구를 키우느냐?
아니 누구를 키워준 사람이야? 빙선. 맞아. 빙선이야. 맞지? 그래서 취선이 소조를 보고 울면서 한탄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빙선이겠지. 맞지? 지극히 인자하시던 선노야. 그러니까 먼저 죽은 그래서 화욱입니다. 그리고 선부인 정씨 소조와 공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지. 맞지? 여기서 죽었다는 걸. 맞지? 그리하여 문득 두 외로운 골육에게 쓰라린 고통을 안긴 나머지 주옥 같은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입니다. 누구? 자, 취선이랑 소조입니다. 진실로 바라거니 자 노신이 먼저 죽어 그 참혹한 광경을 보지 않으렵니다. 그래서 뭐 차마 내가 눈 뜨고 네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걸 못 보겠어. 누구? 빙선이가. 내가 먼저 죽고 말지 이런 거야. 소조는 눈물만 삼킬 뿐 대꾸를 하지 않았다. 취선이는 다시 울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인에게 한번 자 부중을 떠나신 뒤 성부인께서 수선루 시녀들 중에는 혹독한 형벌을 받은 자가 무수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성부인이 떠나고 나서 얘들아 수선루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혹독한 형벌을 받은 자가 많다는 건 누구 쪽이라는 거고? 심씨 쪽이라는 거야. 심씨 쪽에. 그 밖에 사람들도 또한 숨을 죽인 채 오금을 펴지 못하니 그 운명이 마치 그물에 걸린 토끼와 같습니다. 심씨가 사람들 막 이제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정부인께서는 언제 남에게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있기에 자, 지금 저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진짜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이 너무 원통하다는 거겠지. 그러나 소조는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그럼 얘들아 빙선이의 성격 하나만 적어보자. 뭐라고 하면 되겠노? 빙선. 그러니까 사실 같은 생각 할 거 아니야. 아, 지금 내 처지가 너무 원통하고 지금 뭐 취선이 가는 말 그대로란 말이야. 근데 빙선이는 아무런 대꾸를 안 해. 그럼 어떤 성격이야? 자, 빨리. 착한 성격. 착하고 신중하고 어질다 뭐 이런 정도를 말을 쓸 수 있지. 이게 성급하게 이렇게 그 속마음을 드러내진 않아. 맞지? 자,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얘들아 적을 거 많이 없으니까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봐. 좀 내려가 볼게. 자, 그리고 나서 자 지우고 일단 그래서 그 빙선이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난향이가 아까 개향이랑 난향이랑 누구 편이야? 심씨 라인이란 말이야. 심씨. 창밖에서 몰래 그 말을 엿듣고자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어쨌든 자 막 엿듣습니다. 재빨리 뛰어갑니다. 누구에게? 심씨에게. 자 그럼 또 어떻게? 갈등이 더욱 어떻게 된다? 커질 거야. 맞지? 심씨는 난향과 개향으로 하여금 소조를 끌어오게 합니다. 애들 잡아옵니다. 잡아 이렇게 당장. 왜냐하면 이제 집에 자기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발을 쾅쾅 구르며 꾸짖습니다. 이제 무섭지 헐크입니다. 욕을 합니다. 천한 계집 빙선아. 자 약간 욕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흉악한 마음을 품고 천한 자식의 편에 자 서서 감히 적자의 지위를 빼앗고자 하여. 사실 화진이가 그렇게 하진 않는데 얘들이 괜히 불안한 거야 자꾸. 맞지? 자격지심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자꾸 천한 자식이라 그러는 게 화진이고 자 적자 화춘의 지위를 뺏으려고 한다라고 자꾸 이제 걱정하는 거야. 먼저 정모부터 없애버리려고 자 천한 종년 취선이와 함께 은밀하게 이를 꾸미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아는 거야. 근데 소조는 기가 막히지 왜? 그게 아니잖아. 맞지? 기가 막힙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구슬 같은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자, 이것도 저기 어쨌든 성격이 좀 그런 성격인 것 같아. 심씨는 화신을 불러 마당에 화진도 잡혀옵니다. 그리고 쇠몽둥이로 조직이지 진짜 이 정도면 쇠몽둥이로 난간을 쳐부수며 큰 소리로 죄를 꾸짖었습니다. 아 너무 무서운 사람이지 맞지? 여잔데 천한 자식 화신아 이건 똑같은 말이네. 자 이렇게 자 성부인의 세도를 믿고 이제 화옥은 없으니까 맞지? 선군을 우롱해 적 장자의 지를 빼앗으려 했으나 하늘이 악인을 돌리 없어 대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도리어 자, 요망한 누이 흉악한 종년과 함께 짜고 흉측한 짓을 저지르려고 하느냐라고 엄청 욕을 해댑니다. 근데 화진은 통곡하면서 심씨를 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뭐 우리가 시험에 낼 수 있는 거는 뭐 별건 없고
그 빙선이랑 이제 화진이랑 이제 말하는 거에 차이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 빙선이는 사실 아무 말도 못해.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참고 약간 이런 쪽이고, 근데 화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잘 봐라. 우리 책에서만. 인생 천지에 오륜이 중하고 오륜 가운데 부자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 같은 거야. 일체야. 소자가 비록 무상하나 모친께서 어찌 그릇 차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무상이란 말이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냥 뭐 소자가 좀 부족하지만 뭐 잘못이 있다고 하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소자는 선군자의 혈속으로서 모부인의 슬하에 있는 자입니다. 내가 네 자식이야 이런 얘기겠지? 그럼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빙선이가 비록 얘들아 여기도 잠깐만 봐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빙선이 비록 취선과 함께 수작한 바는 있으나, 사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얘들아 딱 봐도 뭔가 눈치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화진은 얘들아 심시의 말에 빙선이가 취선과 함께 수작,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한 거는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야. 맞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야. 사사로운 정으로 주고받은 말은 본래 큰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분이 이제 마음이 슬퍼서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거지. 그리고 원망에 찬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죄는 당연히 취선에게 있을 거야. 왜? 빙선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야. 빙선이 언제 참견이나 한 적이 있었습니까? 빙선이는 절대로 뭐 이제 어른들의 말에 절대 참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착한 애라는 거지. 그리고 오명을 덮어 씌우는 말씀은 더욱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빙선에게 덮어 씌우면 안 돼요. 천만 바라건대 조금 측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하시도 않나요? 약간 이런 정도야. 야, 우리 내용으로는 얘들아 여기서 끝이야. 정말 심플하지? 맞지? 자, 위로 잠깐만 더 올라가 볼게. 잘 봐.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장면. 주로 얘들아 봐봐. 이 장면은 전에 한번 나왔었고, 이 장면은 아주 옛날에나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음 시험 후보로 보면 얘들아 앞에 거는 안 나올 거고, 자, 요 부분이나 요 부분에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고, 자, 전쟁 터지고 마지막 부분이 시험에 또 추가로 나올 수는 있겠지. 맞지? 자, 전체적으로 너희는 당연히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라인으로 가. 그래서 이 부분만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가 천선한다. 사람이 안 바뀔 것 같긴 하지만. 맞지? 자, 여기서 끝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스. 얘들아 너희가 한번 답을 세 문제지? 맞지? 세 문제 한번 지금 한번 풀어볼까? 자, 한 2분 정도로 한번 풀어봐라. 그냥 가볍게. 오늘은 한 3개 정도 편하게 할까 싶습니다. 3개 정도. 시간 제한 안 갖고. 일단 세 문제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누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그새 적었지? 이렇게. 답을 외워서 적지 말고 지금 한번 봐봐. 어허. 허허. 데미가 졌지 이거. 어허. 허허. 내 방금 고개 숙인 사이에. 자, 전부 다 한 번씩은 봐줘 얘들아. 자, 그러면 좀 물어봅시다. 1, 2, 5번이 일단 답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통점입니다. 얘들아. 아까 말하는 장면에서. 근데 사실은 할 게 별로 없어. 인용은 밑에 부분에 한 군데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가 아내가 명령하긴 좀 그렇고, 맞지? 그 다음에 뭐 용서한 적은 없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밑에는 있는데 아빠가 낮출 필요는 없으니까 결국 1번이 좋아 보입니다. B에 대한 설명으로 라고 그랬습니다. 화춘이가 자기 모친으로부터 편애를 받아 멋대로 놀고 지냈을 때, 그래, 인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건 아니지 얘들아. 나는 우리 집안이랑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동생이 뛰어나다는 건 인정하고, 그리고 굴욕이고, 그 다음에 원통이 한다. 이런 건 좋지. 맞지? 자, 이거는 아마 만약에 얘들아 이게 시험에 이 부분이 나온다면 이거는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1번, 2번. 바꾸기가 힘들 것 같아 보이고, 자, 그 다음에 틀린 건데 가문소설이고, 그 다음에 두두두두 어쨌든 해서 결국 이제
갈등을 야기하는 게 동력이지, 소설에서는. 맞지? 자, 그럼 틀린 게 5번이라 그랬는데, 자, 따져 묻는 것으로 화진이 심시 가문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이런 게 아니다라고 따지고 있는 거니까. 맞지? 자, 이런 얘기로는 아닙니다. 자, 괜찮겠지, 얘들아?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음표나 이런 거 좀 날려줘봐. 여기까지 괜찮으면 다음 자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성 강의록은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수특에서는 중요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문제 낼 것도 없고 사실 본문상에서 내신에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을 것 같아. 자, 그런 의미로 자 옥류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일단은 너희는 별표를 하나 때려야 됩니다. 옥류몽 내신과 수능에 강력한 후보입니다. 중요합니다, 얘들아. 미리 얘기하지만 5번은 영향력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얘는 시험에 나와야 될 것 같아. 옥류몽. 너희들이 반대로 알 것들이 조금 있거든. 자, 네. 일단 옥류몽인데 얘들아 봐봐. 기본적으로 얘들아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반대로 돼 있어 얘들아. 천상계가 현실이고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게 꿈이야. 다시 현실로 가.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알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이 현실이고 꿈을 꿨다가 현실에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현실에 내려와서의 그 상황이 바로 꿈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현실에서 눈을 뜨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봐봐. 너희 아마 들어봤을 거야. 얘가 천상계에 있을 때는 얘가 문창성이라는 인물인데 다섯 선녀랑 같이 자 카톡하고 놀다가 자 벌을 받고 지상계로 다 내려가. 전부 다. 근데 지상계에서의 인물이 양창국이야. 그 다섯 선녀의 이름은 각각 이렇게 자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다 흩어져. 근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얘들아 아마 요 사람과 요 사람 정도 될 거야. 윤소조랑 강남홍입니다.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 어쨌든 요 두 명을 제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알겠지? 그 홍씨는 천상계 이름이 안 적어놔서 기억 안 나는데 천상계 이름도 홍자가 들어가. 그래서 기억하기 조금 쉬워. 어쨌든 윤소주랑 강남홍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얘들 봐보라. 옥류몽의 제목에서 보면 있잖아. 이걸 알 수 있어. 옥류라는 말 자체가 이제 누가 정자라는 말인데 옥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도교에서 봤을 때는 신선세계를 얘기해. 이미 신선세계. 근데 얘들아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상사회의 어떤 그런 실현을 현실에서 좀 이루고 싶어 한다라고 해석이 돼. 자,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상사회 건설이라는 걸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제목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꿈이니까 꿈에서 이제 이뤘는데 그게 이제 현실에서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식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얘들아 자, 또 시험에 이제 아마 고전 3문을 다 통틀어서 있잖아.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었는데 이거 봐봐라. 우리가 얘기하잖아. 이제 수업 시간에 보통 배경을 중국으로 설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이유 때문일까? 자, 보통 있잖아. 요런 거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 왜? 중국 얘기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얘기고 내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판해버리면 목이 위태롭단 말이야. 그리고 자유로운 상상력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상상력이 더 넓어지지. 왜냐하면 미지의 세계이기도 하고. 맞지?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면 독자의 흥미도 높아져. 그러니까 일단 책을 많이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아. 그리고 또 소설이 야, 뭐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사람들이. 맞지?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회피할 수도 있어. 야,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중국에서 말이야. 이렇게 회피가 된단 말이야. 자, 알겠지? 요거는 좀 기억해줘 얘들아. 모든 고전 소설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적강 모티프. 자, 하나 빠뜨렸지만 자, 천상계에서 지상계 다시 올라갑니다. 자, 알겠지? 자, 그게 옥류몽입니다. 자, 어느 장면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얘들아 지상계에 와서 양창국으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강남홍이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다섯 선녀들은 다 일단은 비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첫 번째 장면으로 한번 가볼게. 우리 본문에서입니다. 자, 봐봐. 자, 홍랑이 자 이게 강남홍입니다. 홍자.
자, 홍소저 이런 느낌. 자, 저의 추레함이 점점 더함을 보고 자, 추연이 자, 답지 아니한데. 자, 우리말로 하면 뭐겠노? 내가 점점점 추리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슬프다라고 생각해 보자. 맞지? 그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자, 얘들아. 황자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에 강력한 후보입니다. 일단 세모입니다. 그 중국에 얘들아 소주자사라고 말을 바꿨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여기서는 그런 거 조심해야 된대. 그러니까 중국의 지역 이름이 이제 이게 우리 마시는 소주 말고 이게 소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도지사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야. 자, 잘 나가는 사람이 미친 흥을 걷잡지 못하여 좌우를 호령하여 일척소선을 준비하여 강중에 띄웁니다. 자, 그러니까 홍랑과 함께 있던 황자사가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배를 띄웁니다. 강에. 자, 근데 배를 띄우는 이유는 자, 홍랑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홍랑을 얻기 위해서야. 무슨 말일까? 자, 소주의 제기, 자, 기생입니다. 홍랑을 붙들어 선상에 올리고, 그러니까 홍랑이는 싫어하는데, 자, 억지로 홍랑이를 배에 태우는 거야. 선중에 비단장을 첩첩이 두르고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황자사가 자, 장중에 뛰어들어 홍랑의 손을 잡고 뭐 이렇게 비단으로 막 이렇게 예쁘게 해놨겠지? 홍랑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봐. 네가 비록 칠석 간장이나 굳은 절개, 너가 지주와 절개로 굳은 사람이지만, 자, 황여옥의 불같은 욕심에 어찌 녹지 않으리요. 자기 이름입니다. 황씨. 그래서 나의 불같은 욕심에 너는 녹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지. 마음을 이제 녹이자라고 하는 거지. 오늘은 내 오호지, 오호 편주에 서시를 싣고 작은 배에 범대부를 효칙하여 평생을 쾌하리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뭔가 알기는 좀 힘들지만 여기 보면은 옛날 어떤 그런 거에 본받아 법으로 삼고 평생을 자, 즐거운 어떻게 한번 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야. 결국 잘해보자는 얘기가 되거든. 그럼 이때 차시 홍랑이 이 거조를 보니 자 말과 행동을 보니 강포지욕을 면치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야. 자 얘들아 지금 이 상황에 홍랑이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내가 그걸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 맞지? 자 강포지욕입니다. 그래서 안색을 불변하고 연기를 하게 됩니다. 태연이 웃으면서 상궁에 체중하심으로 자 이거 몸무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위 정도로 보면 돼. 너의 지위로 일개천기를 이같이 겁박하시니 그러니까 일개기생을 이렇게 겁을 주니 상공의 체면을 깎아 내리심이라. 그런 거는 너의 체면을 깎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낫다는 거야. 천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척은 이미 청루 이게 약간 기생집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기생집에 천한 계집으로 어찌 열렬한 지조를 말씀하리 있고 많은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기생집에 있는 기생이라 지조를 말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다만 평생에 지킨 뜻을 오늘 보존치 못하오니 자 원컨대 오늘 뭔가 이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원컨대 자 벽상에 걸린 검은고를 주시면 두오곡조 아래어 자 마음을 풀어 화열한 기상으로 상공의 즐기심을 자 돋사올까 하나이다. 일부러 이렇게 내가 오늘 연주를 해서 너 마음을 좀 기분이 좋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시험에 또 이제 물어볼 것 같아. 자, 만약에 지금 홍랑이 검은고를 연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괜찮아. 대미 얘기해봐봐. 그래서 이런 말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 제가 어, 이거 한번 풀어보면서 문제? 이게 네 문제 풀어보면서 이게요 상공을 비꼬는 거 아니에요, 홍나이가? 비꼰다고. 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보자. 일단은 있잖아. 일단은 비꼬는 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가 뒷부분이랑 연결해서 봤을 때는 일단은 안심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뛰어들어야 되는 장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비꼬는 거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연결하기에는 요 말이 조금은 더 좋아 보여.
만약에 문제 그렇군요. 조금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돌아와서 한번 봐볼게. 네. 일단은 요 멘트를 조금 기억을 해야 돼. 요 시험 문제로 보입니다. 요게. 되면 요거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살펴볼게. 그러면 요 멘트를 꼭 좀 알겠습니다. 적어줘. 네. 자, 그 다음에 황자사가 홍랑이 자신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런 멘트들이 영향을 지금 주는 거야. 그래서 황자사가 안심하고 약간 요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소가 넘어가고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지? 자, 안심하고 자, 자기 위풍을 두려 자, 회심함인가 자, 하여 바야흐로 손을 놓고 자, 놓고 소왈.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야. 내 어떤 이제 위풍이지 위대한 어떤 그런 뭔가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렸나라고 안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자, 홍랑에게 낭자는 홍랑이지 여중 호골이요. 너는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아. 도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지. 수단이 있는 명이라. 뭔 너무 솜씨가 뛰어난 기생이고 내가 일찍이 황성에 청류를 편답하여. 이 말이 좀 약간 비판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자, 그 기생집이란 기생집은 내가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름 있는 기녀와 재주 있는 여자를 내 수중에 못 달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건 네가 처음이야. 약간 이런 멘트지. 맞지? 네가 낭자가 처음이야. 한결같이 고집하여 순종치 아니한즉 거의 위태한 거절을 당할 뻔하였도다. 자, 이 거절하는 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네가 너무 지조와 절개가 높아서 결국 이제 거의 거절을 당할 뻔했는데 이제 이와 같이 회심하여 지금 얘기야. 네가 마음을 돌렸다고 하니까 전화위복이구나라는 거야. 자, 네가 마음을 바꿔서 이게 이제 결국 너의 복일 거야. 야, 네가 마음을 바꿨으니까 이제 그게 너의 복이야라고 하는 것이. 내가 비록 부귀치 못하나 자, 당시의 승상의 장자고. 얘들아, 이 사람이 황승상의 첫째 아들이야. 지금 황승상의 첫째.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지위지. 거기다가 얘들아 하나의 도의 방백이야. 그러니까 관찰사야. 도지사급. 그 사실 금수저라는 얘기겠지. 그거에 존귀함을 겸하였으니 마땅히 금옥으로 집을 짓고 낭자와 더불어 평생 부귀를 누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지 줄이면 너는 대단한 기생이야. 정말. 자, 왜? 지주와 절개가 높으니까. 근데 결국 네가 나를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나에게 마음을 돌렸으니까 너는 이제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을 거야. 결국 신분과 물질 같은 걸로 자, 유혹을 한다. 유혹이란 말 쓰기 약간 좀 애매하지만 마음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 얘기입니다. 알았지? 자, 그다음 밑으로 한번 좀 당겨볼게. 적을 건 많이 없으니까 조금 연결해 볼게. 밑으로 시간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래. 자, 설파에 자, 설파라는 말이 얘들아 이제 강조해서 말할 때도 설파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건 안 맞으니까 말을 마치고 자, 친히 검은 걸 들어 홍랑을 줍니다. 아까 검은 거 달라 그랬잖아. 맞지?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검은 거를 연출해 볼게. 그랬더니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나랑 부자로 살 수 있을 거야. 검은 거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낭자는 재주를 다하여 활약하는 곡조를 한번 타봐라. 그래, 네 재주껏 한번 해봐라. 라고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때 얘들아 중요합니다. 얘들아. 자, 만약에 이 본문이 이대로 나오면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바로 한 곡조입니다. 얘들아. 한 곡조. 잘 봐. 홍랑이 미소하고 검은 거를 받아. 이때 미소는 얘들아 실제 기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 연기입니다. 맞지? 한 곡조를 타게 되는데 그 소리가 화창방탕 3월 춘풍에 백화가 만발한 듯. 자, 오릉소년이 준말을 달리는 듯. 자, 여기는 얘들아 비유와 열거입니다. 비유와 열거. 시험에 하나 낼 법하지. 자, 언덕의 버들은 비 기운을 띄었고 물가에 갈 까마귀는 분분하게 춤추고 있고 황자사가 호탕함을 이기지 못하여 장을 걷고 좌우를 돌아보아 다시 배반을 내어와. 자, 아까 천막 같은 거 쳐놨다 그랬잖아.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야. 그래서 술상을 다시 내어와서 홍랑을 의심치 아니하거늘. 이 부분이 얘들아 우리가 이제 안심을 시키려고 볼 수 있다는 거에 좀 약간 그런 힌트라고 보는 거야. 의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은고 연주. 그러면 말이 앞뒤가 맞단 말이야. 그래서 홍랑이 다시 옥수로 줄을 골라 한 곡조를 또 탑니다.
근데 그 소리가 쓸쓸하나. 자, 얘들아, 검은고 혹시 전공하는 사람이나 검은고 배워온 사람? 검은고 저기 없나? 갑자기. 그 있잖아, 이게 내가 나도 악기랑 음악이랑 별로 안 좋아해서 검은고가 이렇게 연주할 때마다 줄을 이렇게 교체를 해서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렇나? 얘들아? 검은고 배워온 사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그래서 얘들아, 이게 다시 이렇게 연주에 맞춰서 줄을 이렇게 갈아 끼워서 하나 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야 말이 되거든. 그러니까 한 곡조를 다시 타는데 그게 이제 줄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소리가 쓸쓸하고 강게하여, 그러니까 분노지 분노, 원통 이런 거. 소상반죽에 저녁 비 떨어지고. 얘들아, 이게 소상반죽이 그 별 뜻은 없는데 소상강에 있는 대나무야. 그러니까 대나무. 근데 걔들이 보면 있잖아. 너희 대나무 중에 그냥 초록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대나무가 있고 약간 검은색 약간 좀 얼룩덜룩한 애들이 있거든. 그 얼룩덜룩한 애들이 얘야. 그래서 그냥 초록색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 섞여 있는 거야. 줄을 고르는 게 줄을 튕기는 거?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 한번 가보자. 뒤에도 뭔가 그런 얘기가 있거든. 한번 가볼게. 자, 그래서 아마 이게 예쁜 그런 대나무가 아니고 이제 검은 그게 막 이렇게 섞여 있는 대나무야. 그래서 좋게는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랑 저녁 비랑 그 다음에 새외청청회 얘들아, 요거는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찬바람이 일어나니 강상에 이제 그 배를 띄워놨으니까 이제 강 위에 나뭇잎이 풍운에 소술하고 슬픈 거지. 천애의 기러기 애원하는 소리하고 일좌가 전부 다 주변이 주연한 빛이 있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분위기 띄워주는 노래, 클럽 노래 하나 틀어주고 뒤에는 약간 트로트를 하나 틀어주는 거야. 차이가 있겠지 얘들아. 앞에 거는 연주일 거고 뒤에 거는 뭐의 심정을 드러내겠노? 원래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쪽이 맞을 거야. 맞지? 자, 있어. 소항제기 무단히 눈물을 머금더라. 이 말도 정확히 뜻을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한번 해볼게. 어쨌든 주변 분위기가 다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라는 정도로 가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홍랑이 이에 곡조를 변하여 소현을 거두고 대현을 울려. 이 말이 약간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야. 얘는 일단 가는 줄을 거두고 굵은 줄을 이제 올려서 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줄이 그대로 있고 그냥 굵은 줄로만 연주한다 그래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갈아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알겠지? 자, 우조를 아래니. 자, 그 소리가 비창간계하여 불평한 심사와 오열한 흉금이 일자에 경동하니. 이게 똑같은 거야. 두 번째 한곡조랑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줄을 튕기면 약간 좀 밝은 음이, 근데 굵은 줄을 튕기면 약간 좀 저음이 나오니까. 맞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가슴이 이제 뭐 일자를 다 움직이게 하여 주중제인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일시에 다 슬프게 울고 있더라. 자, 뭐 자기 마음이니까. 홍당이 검은 고를 밀치고 열렬한 빛이 미우에 가득하여 왈. 잡아보자.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표정이 이제 여기 미우는 미간입니다만 유유창천. 자, 홍당이 말 잘 말해. 홍랑을 내실제 그 근본은 천희하시고 마음은 강렬히 하여. 마치 뭐 비록 신부는 그러하지만 마음은 뭐 지조절개 이런 거. 근데 유유창천이 얘들아 그냥 하늘을 얘기하는데 뒤에도 있어. 약간 하늘을 원망할 때 쓰는 하늘이야. 광활한 세계에 일신을 용납할 땅이 없으니 청강 어복 굴삼녀를 쫓을지라. 자 얘들아 너희 굴원 알지? 굴원 뒤에도 이제 적혀 있는데 시인인데 뭐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 이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제 자살을 했어. 그래서 그냥 나도 죽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리고 바라건대 첩이 죽은 후에 신체를 건지지 마라. 죽어도 조결한 땅에 놀게 하소서. 자, 결국 내가 여기서 빠져 죽을 거고 내가 죽더라도 시체를 건지지 마.
나는 여기에서 지조와 순결을 지키며 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되겠지? 말을 마치며 몸을 날려 자 강심에 뛰어듭니다. 물에 뛰어들고 자 오호석재라. 자 얘들아 A 부분인데 얘들아 요 문제로 나오면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오호라는 말은 이제 탄식 소리입니다. 오호 통제라 같은 느낌으로 석재는 아깝다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필경 생명이 어찌 된 건가 라고 하는 거야. 누가 하는 멘트인 거 같노 얘들아? 이 말을 누가 하는 멘트인 거 같노? 자, 느낌이 조금 안 옵니까? 요거는 문제로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 알았지? 자, 고민해보고. 일단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뒤로 좀 더 가볼게. 자, 가봅시다. 자, 차시입니다. 이거 얘들아 뭐 바로 그때 혹은 잠시 뒤라는 쪽으로 많이 씁니다. 알았지? 앞에도 하나 있었대. 자, 연옥입니다. 이게 이거 잘못 보 하나 적었다고 치웠는데 황자사는 황여옥이고 연옥이라는 애가 또 밑에 홍랑의 시녀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시녀는 아니구나. 시녀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홍랑에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로 가냐면 홍랑은 일단 빠졌고 마치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홍랑의 죽음을 듣고 발을 구르며 통곡하고 관문을 두드려왈. 자, 소녀는 자 강낭홍의 차환 시종이 있네 맞네. 자 이름은 연옥이라. 근데 홍랑도 부모 친척이 없고 자 소녀도 부모 친척이 없어. 고단한 신세로 노주가 상의하여 노비와 주인. 요 말은 얘들아 좀 많이 나오더라. 자 서로 친한 정이 형제 골육과 다름없더니 뭐 그냥 친자매처럼 살았다는 거지. 홍랑이 이제 무죄히 죄가 없이 강중에 원혼이 되어 남은 뼈를 거둘 수가 없사오니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원컨대 관력을 도움을 받아서 백골을 수습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게 관가에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자사 아까 기억나지 얘들아? 황자사 맞지? 그 뜻을 차목히 여겨 결국 관선 이제 뭐 관가에 있는 배를 내어줍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내어주는지 모르겠다. 10여 척을 주고 오기 자 10여 일을 강중에 배하여 울며 찾으되 계속 찾으려고 했는데 얘들아 종적이 없어. 시체가 안 보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와 주가 술과 일 지전 돈이지 자 갖추어 강상에 초혼하고 자 얘들아 초혼이라는 우리 작품 본 적 있지? 그 죽은 사람을 계속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불러서 당연히 안 돌아오겠지. 맞지? 그 슬픔이야. 뭐 제사 정도로 보면 됩니다. 홍랑이 입은 의상과 폐물을 강중에 던지고 자 울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자 안 우는 사람이 없더라. 요게 얘들아 아까 A 부분이랑 비슷하지 않니? A 부분이랑 뭔가 눈치 좀 채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기 자 초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적적한 누대에 티끌이 자욱하고 이제 별 내용은 심각한 내용은 어때? 외롭고 쓸쓸한 문전에 거친 풀이 무성하고 전일 풍류의 자취를 물을 곳이 없어 다만 문을 닫고 주야로 호곡 황성 간 창두를 주야로 기다리더라. 갑자기 얘들아 황송을 간 창두라고 하는데 또 다른 시종이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좀 끊기니까 약간 그렇긴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쨌든 어디로 누구를 보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또 차설입니다. 요번에는 얘들아 화제가 전환됩니다. 각설하고 맞지? 양공자입니다. 얘들아. 자 양공자가 지상에서의 아까 누구? 양창곡 맞지? 자 항주 창두를 보낸 후에 자 창두입니다. 여기 있지 얘들아. 여기 시종입니다. 아마 이렇게 소식을 전하러 이제 보내는 사람인가 봐. 보낸 후에 자 객관에 적적한 심사가 날로 더하여 자 뭐 어디 이제 뭐 호텔에 있겠지. 자 과일을 기다리더니 이거는 이제 먹을 과일은 아니고 맞지? 자 우리가 이제 그 수능하는 과거입니다. 알았지? 수능 시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조정의 변이 있어 과거를 뒤로 미루오니 여기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나 봐. 뒤로 좀 밀립니다. 과거 시험이. 오히려 몇 달이 간격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는 자 뭐 책상에 의자에 한 곳에 이르렀는데 자 갑자기 책상에 의지했는데 어딘가로 간대. 이상하지? 심리 강상에 홍련화가 성게 막 피어 있는데 한 가지를 꺾고자 하다가 호련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어나 꽃 가지가 꺾어져 내가 강중에 빠졌다. 아깝고 놀라 깜짝 놀라. 자 깨어보니까 한낱 꿈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자 봐봐 얘들아. 자 내용이 약간 끊어지고 갑자기 양공자가 자 홍련화를 하나 꺾으려다가 물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맞지? 근데 좋은 꿈은 같진 않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수일이 못하여 진짜 항주 창두가 이르렀는데 자 아까 자 소식 전하는 시종이지. 홍랑에 서간을 들이니 공자가 반겨 떼어보니 자 이러이러하였다라고 하는 거야. 자 홍랑의 편지가 오려고 맞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꿈을 이렇게 꾼 거야. 이해되겠지? 자 이제 그걸 내용을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여기는 일단 일단 요걸 끝내고 내가 또 더 얘기해 줄게. 일단 봐보자. 천첩 자 강남 홍입니다. 맞지? 아까 홍랑입니다. 일본 서찰을 양상공께 올립니다. 양상공이 자 요 사람입니다. 양공자. 첩의 명도가 기박하여 자 뭐 방명하여 이런 말로 많이 썼지. 어려서 부모 교훈을 자 모르고 자랐고 몸이 청류에 의지하여 자 청류의 천한 몸이고 자 군자의 버림배라 비유를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뭐 기생이 되었다라는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직 일편고신이 자 외로운 이 한 몸이 한 번 지기를 만나 청산독수에 품은 소회를 논하고 자 누구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지. 맞지? 그게 누구일까? 딱 봐도 이 사람이겠지. 맞지? 그래서 마음에 품은 뜻을 같이 논할 수도 있고 영문백설에 감춘 바 뒤에 뭐 그를 화답하여 평생의 소원이 이룰까 했더니 결국 이제 이 사람과 한 평생을 이룰까 했었는데 뜻밖의 자 공자를 만나 흉금이 자 상조함에 강비의 해패함을 효칙하고 건질을 소임함을 허하샤. 자 이제 양상공과 함께 자 같이 하는 거지. 함께 하는 거. 첩으로 고도심을 기약하시니 군자의 말씀이 금석 같으심에 자 뭐 이제 금속이겠지 그대로. 자 천첩이 하해같이 바라삽더니 자 요까지 내가 너를 만나 이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도. 근데 조물이 시기하고 천지신령이 방해를 하여 자 등장인물이 한번 나오지. 소주자사 황공이 망망음탕한 마음으로 자 나쁜 마음으로 창기를 천대하여 자 이해로 달래며 위세로 겁박하고 아까 그 모습이지. 맞지? 배에서 앞 강정 남은 풍파가 전당호에 이르렀으니 5월 5일 천중지절에 자 경도회를 이름하여 첩을 겁박하고자 하니 그날입니다. 간신히 부지하는 목숨이 마치 새장 속의 새고 그물 속의 물고기 같았다라고 하는 거야. 황자사 때문에 위태로운 자신의 처지입니다. 아까 배의 모습입니다. 첫 장면. 자,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대. 자, 그래서 지척 청파에 몸을 던져 죽는 선비를 쫓으려 하나. 아까 굴론이겠지? 망부산 뒤에 오는 행인을 보지 못하고 양공자 어복고혼이 영욕을 잊었으나 근데 어복고혼이 물에 빠져 죽은 혼이야. 그래서 백마강의 찬 물결의 여한이 난설이라. 그 내가 너를 모르고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죽었는 걸로. 그 바라건대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첩을 참아 떠나지 못하지 마시고 나는 너를 미처 모르고 죽었고 내가 죽었으니까 너는 결국 뭐 나를 잊고 라고 하는 거야. 청운의 뜻을 두샤. 청운 얘들아 과거 급제. 금의로 고향에 돌아오시는 날 금의 환향. 맞지? 자 옛날 정을 생각하사 적은 돈으로 강산 고운을 위로해 주소서라고 하는 거야. 첩이 죽은 후에 알미 있은즉 상공의 연기함을 자 흠앙할 것이요. 만일 정령 민멸치 않은즉 명부에 발언하여 차생의 미신한 인연을 후생에 기약할까 하나이다. 자, 무슨 말이겠노?
나중에 다음 생을 기약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일백량 은자를 보내니 돈도 보내. 객중 부비를 자 도우샤. 너가 하는 일에 좀 돈을 보태고자 하는 거야. 죽는 사람으로 하여금 먼 저승에서 연연한 생각을 1분이나 덜게 하소서. 자, 결국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꼭 급제하라는 얘기로 보면 됩니다. 붓대를 잡음에 흉금이 막혀 생리사별의 회포를 다 고치 못하이다. 근데 이 말이 얘들아 약간 전체 내용이랑 좀 연결이 돼. 살아서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지 못하고 이제 물에 빠져 죽은 거지. 죽어서도 자 영원히 이별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되겠나? 자, 그런데 우리는 일단 내용이 요 상태인데 사실은 이제 홍랑이 죽지는 않아. 그래서 요거를 잠깐만 한번 가볼게 얘들아. 요게 전체 흐름입니다. 적기가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여기 따로 좀 적었는데, 자 봐봐라. 전체 흐름을 한번 봐봐라 얘들아. 요렇게 양창곡이 있고 뭐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지금 우리 이야기지 여기 강남홍이랑 윤소절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만나는 두 명입니다. 근데 소주자사 황봉을 해서 강남홍이 투신하지. 근데 윤소조가 얘를 구출해줘. 구출하고, 그러니까 구출했는데 강남홍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탈탈국이라고 하는데 남쪽 어디 나라야. 근데 그걸 모르고 양창국은 죽은 줄 알고 있어. 자, 이해되겠지? 근데 과거 급제하고 나서 얘들아 그냥 이야기가 흘러가면 재미없잖아. 이 나라에 이제 황각로라는 사람이랑 노상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장원 급제했으니까 양창국이 구원을 해. 근데 양창국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윤소조랑 혼인을 해. 윤소조지 여기 5 선조라 그랬대. 근데 그 구원을 거절했는 것 때문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근데 유배지에서 벽성선이라는 그 아까 5명 선녀 있지. 한 명이 또 있거든. 그 사람과 또 만나게 돼. 그리고 다시 와서 황강로 이 사람이지. 자, 딸 황소조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황소조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쯤에 자, 남만이란 나라가 자, 여기를 침공하게 되고 그 양창국이 자, 대원수로 장군으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도 이제 여러 명이랑 만나면서 가고 있는데 그 탈탈국으로 왔던 이제 강남홍은 지금 알 수 없잖아. 근데 대원수로 출전해서 보니까 적진의 대원수가 강남홍인 거야. 알고 봤더니 얘는 여기로 가서 장군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만나는 장면이 지난 아마 수능 특강이 어딘가 나왔을 거야. 요 장면, 요때 장면.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거지. 맞지? 자, 근데 그 적진 공주 일지련이라는 이제 그 선녀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같이 오게 되는데 황부인의 자 벽성선 암살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 실패하고 개각천선에서 같이 따라옵니다. 결국 강나홍도 자신의 그 뭐지? 자신이 이제 대원수잖아. 그 직책을 버리고 강나홍을 따라가. 아예 그 양창국을 따라가. 그래서 결국 5명의 선녀가 같이 함께 있는 거지. 그리고 결국 이제 업적을 이루고 연왕이 되고 다시 천상기로 올라가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5 이제 그 선녀들을 다 만나게 되는 거지. 근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그래서 이 강남홍이야. 윤소조는 약간 도와주는 인물이고 나머지 인물들은 잘 안 나옵니다. 중요성이 좀 떨어졌어. 그래서 다시 우리 부분으로 가보면 자 아직까지는 강낭홍이 죽은 줄 알고 있는 이제 양창국, 양공자고 그다음에 얘도 자기가 죽을 줄 알고 편지와 돈을 보내고 이제 그만 나를 잊어라 라는 식이 되는 거야. 되겠지? 요게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봐봐. 그리고 얘들아 잠깐만 졸고 있는 사람들 잠깐만 주목해봐. 시험 문제 한 문제 하나 건드려 봅시다 우리. 이 작품이 되게 특징이 있는데 왜 자꾸 얘가 나오냐 하면 이야기도 엄청 길어. 근데 봐봐. 이 옥류몽은 있잖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구운몽이랑 우리나라의 구운몽이지 김만중의 구운몽이랑 삼국지를 얘들아 영향을 받아서 그걸 수용해서 만든 작품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반드시 구운몽이랑 비교를 할 거야. 알겠지? 구운몽은 우리
어떤 언제더라 얘들아 우리 1학기 때 지금 1학기지 작년에 누군가 이렇게 구운몽 이제 봤었어. 너희 육관대사랑 성진이라고 왜 나오는 거 기억나지? 기억나나? 어쨌든 그 인생 무상이야. 불교적으로 도를 닦게 하려고 하는 그 육관대사 성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얘들아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 자 봐봐. 옥루몽은 있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본문이랑은 크게 상관없는데 여기에는 마찬가지 그냥 이런 얘기야. 주제가 얘들아 양창곡의 뭐 영웅의 일대기 구조와 해피엔딩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주제야. 근데 그것 말고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에는 현실 개혁의 의지와 방법이 들어가 있어. 옥루몽에는. 근데 구운몽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지. 구운몽에는. 이해되겠나? 너희는 요거를 기억해 줘야 돼. 그냥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주제는 흡사해. 구운몽도 환몽 구조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얘는 구운몽이랑 정말 비슷하다. 전체 얘기를 보면. 근데 옥루몽은 따지고 보면 현실에 대한 그런 비판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구운몽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리고 자 옥루몽은 얘들아 얘 자체로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다른 소설보다는 대화가 좀 많아. 그러니까 전투씬 같은 게 좀 있어서 생동감을 더 높일 수 있어. 이건 근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이러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야기가 엄청 많다 보니까 얘들아 그 갈래를 좀 많이 얘기할 수 있어. 자 보면 적강은 당연히 되겠지. 얘들아. 환몽소설, 군담소설, 전쟁 얘기 나오고 영웅소설, 양창곡, 그 다음에 여걸, 홍랑입니다. 홍랑. 그 다음에 사랑소설. 그러니까 이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다음 중 이거의 어떤 갈래로 볼 수 없는 거 다른 거 하나가 정답이겠지. 맞지? 자 그런 거 정도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다. 만약에 그냥 여기 정도 하나 추가하면 뭐 다른 건 거의 다 되니까 뭐 귀신 나오는 뭐 그런 얘기 정도 하나 좀 섞여 나올 수 있겠지? 맞지?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좀 괜찮겠나 얘들아 내용? 요거는 꼭 좀 적어줘 알았지? 한 문제 예상해 봅니다. 살짝 어디든 간에. 자 괜찮겠나? 그럼 얘들아 여기도 시간은 많으니까 우리 문제를 한번 네 문제가 있는데 답을 한번 너희가 먼저 한번 풀어봐라. 나도 지금 답을 사진을 찍어버려서 한 2분 줄 테니까 문제 먼저 한번 구경해봐라. 그 다음에 내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한번 봐봐 알았지? 지금 볼 때 제일 좋을 거야. 따끈따끈할 때. 자, 한번 훑어봤지? 너무 빠른가?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희미하게 좀 돼 있긴 하지만, 자. 얘들아, 자, 옳지 않은 게 지금 5번인데, 양공자가 꿈을 통해, 자, 얘들아, 극복하게 될 게 아니지, 상서로운 꿈이라 그러잖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맞지? 편지를 받기 이전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꼭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인 것 같아. 아까 한 곡조, 맞지? 그래서 지금 기억이랑 반대돼 있어. 얘는 그 모습과 대응되지, 맞지? 얘들이 슬픈 거니까. 답은 5번으로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뭐 원통한 마음, 그 다음에 뭐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 이런 거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되겠지? 그 다음에 자, B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A와 B에 대한 얘기인데, 얘들아, 서술자 개입, 편집자 논평.
맞지? 근데 자, 적절한 거. 일단은 너무 이제 슬픈 장면들이니까 맞지? 비극성이 일단 정답이 되고 자, 사건의 원인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 유발. 원인을 일단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걸 지금 굳이 궁금증을 유발한다 보기는 힘들겠지. 얼마나 뭐 안타깝냐라는 정도니까. 그리고 뭐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없었을 거야. 맞지? 그냥 그대로 안타까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감 유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둘 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A는 B와 달리 인물의 심리와 태도에 독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이건 둘 다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예고는 아닌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자,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다들 보고 있지? 반응이 너무 갑자기 조용해져가지고. 자, 소설인데 저 읽고 있다고 다 자고 있으면 안 돼. 보기 박스 안에는 얘들아 내용을 살짝 보면 자, 주동 인물들이지 반동 인물 반드시 있지.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주체적이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뭐 반면에 반동 인물 소인의 부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용렬하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이러하여 자, 이와 같은 군자와 소인의 인물형 대립은 군자로서의 특성을 보이는 인물을 부각하게 되는데 맞지? 나쁜 사람이 있으면 착한 사람이 더 착해 보이는 맞지? 그 과정에 기생인 여성도 군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홍랑도 아마 이제 양창곡에 붙어서 더 이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작품이 신분이나 성별을 넘어서 보편적인 덕성을 앞세우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얘들아 3번에 답인데 어디가 잘못된 것 같노, 얘들아? 3번에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자, 책장 넘어가는 소리 들립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노? 이거 어디 고쳐야 되노? 뭐 부와 권세를 이용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황자사의 태도는 양공자와의 사랑을 이루겠다는 강경의 의지를 촉발함으로써 자, 군자와 소인의 인물형 대립을 강화하고 있다. 그 사실 있잖아.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해석해야 돼. 맞지? 항상 기준이 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뭐 군자로서의 특성을 더욱 부각시킨다가 주제겠지. 여성도 거기에 한 몫을 한다라고 하는 거겠지. 근데 갑자기 사랑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촉발시킨다라는 말이 안 맞을 거야. 자, 되겠나? 근데 이 말은 뭐 부각시킨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다 치고 여기를 좀 다른 내용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괜찮겠나 얘들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래. 다 자고 있으면 안 돼. 아직 잘 때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 쉴 틈 없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고전하면 7번인데 좀 특이한 작품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약간 땡큐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해. 얘들아 봐봐. 그래서 얘들아 30분 많이 안 넘길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알았지? 금방 끝납니다 얘는. 일단 얘들아 그 뒤에 내가 뭘 적었나? 자, 뒤에 안 적었네. 자, 요대로 봅시다. 자, 짧게 얘기해줄게 얘들아 봐봐라. 알았지? 되게 심플합니다. 유우춘전인데 얘들아 그러니까 유우춘의 일생이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주제가 특이해. 봐봐. 근데 얘는 얘들아 특이하니까 그냥 보고 바로 끝내. 자, 주제가 이렇게 됩니다. 예술가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야. 뭔가 좀 이상하지,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고전 소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득공이라는 사람인데, 자, 청중의 기호의 영합,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보다 그냥 예술의 심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약간 그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청중의 기호에 맞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어떤 예술성을 높여가는 거에 대한 얘기야. 자, 되겠지? 자, 그 얘기입니다. 그게 다야. 봐봐. 빨리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 자, 졸지 말고 얘들아. 자, 좀 저녁이라서 약간 좀 목소리를 좀
자, 밑에 집에서 신고할까봐. 자,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서기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서상수라는 인물이고 퉁소 연주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술가라고 보면 돼. 자, 이건 호입니다. 기공. 자, 근데 음악의 조예가 깊고 손님을 좋아해서 손님이 오면 술을 내오고, 한자도 별로 없어 얘들아. 한자 별로 없어. 검은고와 피리를 연주를 해서 흥을 돋우었습니다. 맞지? 근데 나라는 인물이 등장해 얘들아. 그래서 이게 서술자이자 관찰자인데 특이하게 얘들아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갑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제 당연히 나오겠지라. 맞지? 나는 기공을 따라 놀며 즐기다가 한 번은 내가 해금을 하나 얻어가지고 가서 손을 놀려 벌레 소리와 새 소리를 한번 내보았다. 찍찍 뭐 이렇게 짹짹 이렇게 소리를 내봤어. 근데 기공이 제지에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쌀이나 한 움큼 퍼 주어야겠군.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거는 거짓 깽깽이 소리지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거지. 맞지? 자, 나의 해금 연주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나의 음악에 대한 평가이자 비판입니다. 그리고 너무 직설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거짓 깽깽이 소리가 뭐냐면 거지들이 이제 국어를 할 때 하는 정도의 소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쌀을 그냥 한 움큼 퍼 줘야 되겠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이신지요? 라고 물어보지. 왜 욕을 하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우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이고 심하기도 하지. 자네가 이리도 음악을 모르다니. 무시하는 거지. 우리나라의 음악에는 자, 아악과 소각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사실 아악이랑 소각은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궁중음악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아악이란 건 옛날의 음악이고 소각은 후대의 음악일세. 사직과 문묘. 우리나라 이런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얘들아 봐봐. 사직, 문묘, 종묘라는 말을 많이 써. 그래서 우리 종묘, 사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나라의 근간입니다. 그냥 뭐 역사라고 봐도 되고. 근데 사직은 토지와 곡식, 문묘는 약간 선비나 뭐 이런 사람들의 전부 다 사당입니다. 사당. 그걸 모시는 사당. 사탕 말고 사랑도 아니고 사당입니다. 이 글자가 좀 이상하지? 소각을 섞어 쓰는데 이게 바로 장악원의 소각이다. 군대에서 쓰는 소각은 세악 이라고 하고 사기를 고치하기도 하고 뭐 개선가, 승전가로 연주되기도 하는데 화평하거나 미묘한 소리까지 모두 갖췄기에 놀이며 잔치에도 이 음악을 쓴다. 그 얘들아 약간 여기서 멈춰보면 이 이제 서기공이라는 사람은 음악이라 하고 하는 거는 이러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음악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훈계를 하는 거야. 맞지? 자, 그리하여 철의 검은고며 안에 젖대며 동의 장구며 복의 뭐 피리를 일컫게 되었고 유구춘과 호군기는 모두 해금으로 유명하다네 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 사람들 잘 나가는 매나 이 사람과 비슷한 잘 나가는 어떤 예술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금. 자, 근데 자네가 해금을 좋아한다면 이제 방금 전에 해금으로 잠깐 벌레 소리 냈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가서 배울 일이지. 어쩌자고 이런 비롱뱅이 깡깡이 소리를 배웠는가? 라고 욕을 하는 거야. 지금 저 비롱뱅이들은 남의 집 문에 가서 해금을 켜서 하랍이며 할미며 갓난아기며 가축이며 닭이며 오리며 온갖 벌레 소리를 내고 있다가 그 이상한 잡소리를 내다가 그 집에서 쌀을 주면 그 뒤에나 떠난다라고 하는 거야. 자네의 해금 소리가 바로 그렇군이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끝내면 얘들아 줄이면 이게 뭐냐면 자, 요런 얘기가 됩니다. 자, 서기공은 전통 음악인 정도 되고 나는 그냥 즉흥적으로 잠시 그냥 한번 요 소리를 냈을 뿐인데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근데 욕을 얻어먹는 이유를 보면 우리는 음악에 대한 우리나라 뭐 역사 같은 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 자네 해금이 바로 그런 거야. 거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밥을 빌어 먹는 걸 목적으로 하는 해금 소리를 낸다. 거지들 소리를 낸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이제 비판을 받는 거지. 맞지? 근데 얘들아 자, A 부분을 만약에 또 시험 내면 또 분류와 비교라는 정도로 쓸 수 있어. 분류와 비교.
그러니까 음악을 분류를 하고 자 거지들이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거야. 요 A 부분의 전개 방식. 되겠지? 자, 중요한 건 아닌데 물어볼 법하다는 거지. 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내용은 쉽지 얘들아. 좀 밑으로 한번 가볼게. 그래서 좀 인간적이다. 자, 나는 기공의 말을 듣고 몹시 부끄부끄 해금을 자루에 넣고 몇 달이나 그대로 내팽개쳐 두고 꺼내보지 않았다. 보통 뭐 그렇겠지. 요거도 먹었으니까 아이 부끄러워 이제 다시는 안 해야지. 근데 어느 날 자, 일가 사람인 자 금대거사가 찾아왔다. 금대거사. 자, 뒤에 어딘가 적혀있는데 별로 안 중요해서 거사는 작고한 현감 유운경의 아들이야. 자, 되겠지? 자, 거사가 작고한 유운경의 아들입니다. 근데 유운경이라는 사람이 젊어서 협객 기질이 있었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했고 영조 무신년 충청도에 일어난 반란을 토벌해 큰 공을 세웠다. 근데 얘들아 여기도 시험지 한 대 나올 수 있어. 자, 봐봐. 실제 있었던 이야기야. 토벌. 그러면 이게 자 전기 소설의 근거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 작품을 전기 소설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본문에서 찾으라. 그러면 여기야. 자, 되겠지? 자, 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경이 자, 이 장군 댁 여종을 좋아하여 두 아들을 둘 낳았는데 나는 그 일을 떨리고 자, 조용히 거사에게 물었어. 그 두 아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여기에 있지. 내 친구 중에 변방 고을 수령이 된 자가 있는데 내가 발을 싸매고 2,000리 걸어서 그 친구에게 500냥을 얻었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장군 댁에 가서 두 아의 몸값을 치르고 자 데려왔다. 근데 큰 아우는 남대문에서 자 뭐 망건을 팔고 있고 작은 아우는 자 용호영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거 뭐 임금님 가마경호하는 뭐 그런 겁니다. 해금을 잘 켜서 요 사이에는 자 유우춘의 해금이라고들 자 하는 유우춘이 바로 그 일세라고 하는 거야. 자 이해되겠나? 무슨 말인지. 자 아까 저 위에서 이제 시작하기를 유우춘이라는 해금을 잘 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배울 일이지 라고 했단 말이야. 알고 봤더니 지금 자 아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나는 비로소 기공의 말을 기억해 깜짝 놀랐다. 이름난 가문의 후예로서 군대의 병절 노릇이나 하고 있다는 게 우선 서글펐지만 어쨌든 재주가 있어 반갑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중략 잘 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내가 찾아갑니다. 자 해금을 들고 맞지? 이때 나는 자루에 넣어 가지고 갔던 해금을 보여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해금은 어떤가? 전에 나는 자 자네가 연주하는 해금에 뜻을 두어 벌레 소리며 새 소리를 내보려 한 적이 있었지. 그랬더니 남이 듣고는 거지 깽깽이 소리라고 해서 몹시 창피했었다. 어떻게 하면 거지 깡깡이 소리가 아니게 할 수 있나?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좀 약간 예술의 경지,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해금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유우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손뼉을 치며 껄껄껄 웃으며 호탕한 성격이고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맞지? 껄껄. 여기까지 괜찮겠나? 내용은 별게 없어. 자, 뭐 5초 정도 있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안하다. 넘어가자. 저기. 이게 쓸데없는 게 3페이지나 있어. 자, 어쨌든 빨리 좀 읽어볼게. 시간이 다 돼가네. 자, 봐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글이야. 약간 수필빌도 나고 물정 모르는 말씀이군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 갑자기 유우춘이. 그러니까 그거는 쓸데없는 소리야. 너 잘 몰라서 그래. 봐봐. 그러니까 핵심이 있어. 말하고자 하는 거야. 모기가 앵앵거리는 소리며 파리가 잉잉거리는 소리며 온갖 기술자들이 뚝딱거리는 소리며 선비가 개골개골 그리는 소리며 천하의 이 모든 소리는 전부 다 먹을 것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게 엄청난 중요한 얘기야. 봐봐. 모든 천하에 연주하는 거는 결국 목적이 똑같다는 거야. 봐봐 여기도 같은 말입니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목적이 같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적어버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서기공이라는 사람이 비판을 했잖아. 너의 소리는 거지들이 먹을 걸 구하는 그때 내는 소리라고. 그럼 거기랑 정반대가 되는 거야. 정반대. 맞지? 자, 그럼 봐봐. 그러니 저의 해금과 거지의 해금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핵심이야. 똑같다는 거지. 유순이 봤을 때는. 근데 또, 자, 제가 해금을 배운 건 노모가 계시기 때문이고 제주가 묘하지 않았다면 무슨 수로 노모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일단은 유우춘이 해금을 잘 키게 된 목적입니다.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 그 말은 결국 돈이 목적이라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긴 하지만 저의 해금 제주는 거지의 해금 연주가 묘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묘한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나는 어느 정도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거지의 재주가 더 높다는 거야. 갑자기. 왜 그럴까? 봐봐. 우선 제 해금과 비렁뱅이의 해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재료로 보자면 똑같습니다. 뭐 활대에 말총 메고 말총에 송진 발라 까끌까끌하게 하고 현악기도 아니고 관악기도 아니고 손으로 타는 현악기 소리인 듯 하기도 하고 입으로 부는 관악기 소리인 듯도 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태상으로 봤을 땐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저는 해금을 배우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제주를 이루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5손가락에 모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힘들게 배운 거지. 근데 그런데 기회는 더욱 높아졌어. 여기가 핵심이야. 잘 봐. 내가 3년 동안이나 이걸 연습을 해서 손가락에 굳은 살이 다 박혔어. 그러면 연주는 더 잘하게 된 거지. 근데 잘 봐. 내 기술은 높아졌어. 예술적 기술. 근데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어. 돈을 더 많이 벌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도 봐봐 얘들아. 이해를 잘하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내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왜 핵심이 되냐면 내가 연주를 잘해서 예술적인 능력이 뛰어나짐에 따라 사람들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거야. 내 연주를. 맞지? 자, 그래서 얘들아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야. 나의 해금 솜씨가 높아짐에 따라 살림살이는 그대로고 생활인으로서의 고뇌와 예술인으로서의 고뇌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해. 이해되나 얘들아? 내 연주는 잘해졌는데 먹고 사는 살림살이는 그대로 살림살이의 고뇌 예술인으로서의 고뇌도 있어. 왜? 사람들이 내 연주를 이해를 하지 못해. 그런데 말입니다. 저 거지는 얘들아 거지랑 비교해봐. 못 쓰는 해금 하나 주워다가 그러니까 골동품 하나 주워 누가 쓰다 버린 거 몇 달을 다루고 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듭니다. 나는 3년 걸렸어. 얘는 몇 달만 들고 다니면서 대충 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다녀. 왜? 연주를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연주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 뒤를 따라다닌 자가 수십 명은 된대. 거지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쌀 한 말은 얻고 저금통에 돈까지 걷어갑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음악을 이해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야 얘들아.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를 비판하겠노 얘들아. 예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야. 우리로 치면 그 이제 왜 그 어디에 가면 이제 박물관에 가면 있는 무슨 명화 같은 거를 보면서 이제 이해를 못하면 이제 그걸 누가 아무도 쓰지 않는다는 거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더 먹고 사는데 좋고 가격도 좋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야. 자, 여기 이해되겠지? 자,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유춘의 해금이라고 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 유명하잖아. 맞지? 처음부터 유명하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그러나 이름을 듣고 알 뿐이지 그 해금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자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서리법 비판. 얘들아 자 잠깐만 요거 하나 좀 그 별표 쳐놓을까 얘들아. 시험에 나올 겁니다. 낼 게 없어 여기는. 자 여기입니다. 서리법으로 자 현실을 비판한다. 서리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자, 되겠지? 이거 왜 이거라면 얘들아 보면 밑에도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요거. 그래서 그 전체 전개적으로 봤을 때 요 말을 쓸 수가 있어. 서리법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뭐 강조,
현실 비판 다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술을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런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여기에 근거로 제시합니다. 근거로. 자, 괜찮겠나? 네. 네. 자, 종실이나 대신들입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밤에 악공을 불러. 뭐 이제 파티가 있겠지. 악공들은 저마다 자기 학기를 들고 종전걸음으로 마루에 오르고 불빛이 휘황한 가운데 시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면 상이 있을 거야. 오늘 연주 잘하면 보너스도 있을 거야. 그러면 악공들이 몸을 굽히며 말합니다. 예이! 이렇게. 이에 현악기가 관악기에 애써 맞추려 하지도 않고 관악기가 현악기에 애써 맞추려 하지 않아도 얘들아 이게 뭔 말이냐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르게 연주를 한다는 게 아니고 자 서로 맞추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소리의 장단과 빠르기가 은하의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이 말이 이 사람들은 연주를 잘한다 못한다.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연주할 때는 서로 뭔가 맞추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야. 화음이 이루어지는 거지. 나직이 읊조리는 소리나 음식 씹는 소리가 문 밖에 들리지 않아 흘낏 곁눈질에 보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듣던 이는 망연히 책상에서 기대고 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하라 그래놓고 다 자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시험에 얘들아 여기 이런 것들이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들은 연주를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지 맞지?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잠시 후에 기지개를 켜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맞지? 자 수고했다 이렇게 돈 주면서 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졸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악공들은 또 예의하고 또 내려온단 말이야. 돌아와 생각해보면 내가 연주하고 내가 듣다 온 겁니다. 물론 보너스는 받았습니다. 근데 또 귀한 집 자재며 풍류가 있다는 유명한 선비들이 맑은 이야기를 나누는 고상한 모임에 또 갑니다. VIP 모임에 해금을 안고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은 그를 평론하고 어떤 일은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술에 흐드러지게 취하고 등불이 다 타들어갈 무렵에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자, 뜻은 높으나 글을 잘 지어지지 않아 괴로운 모습을 하다가 분위기 전환용으로 자 종이에 글을 막 써댑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를 돌아보면 이렇게 너는 네가 가진 해금의 시초를 아느냐? 시초 누가 처음에 핵을 만들었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저는 엎드려 대답합니다. 모르옵니다. 옛날에 해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이렇게 또 물어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하면 누가 또 이렇게 합니다. 해 부족의 금이라는 뜻이지 해강의 해자가 아니야. 이렇게. 그래야 좌중들의 사람들이 막 분분히 막 다툽니다. 저들끼리 막 똑똑하다고. 근데 결론입니다. 이거 봐봐라. 자기들끼리 해금의 역사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 근데 그게 내 해금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왜 그 미술 작품인데 막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있는 사람들 가서 너 붓의 시초가 어디서 된 건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 물감이 누가 처음에 만든 건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해금 연주의 예술성과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만 물어댄다라고 하는 거야. 똑같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내용은 되게 쉽지? 맞지? 자, 뭐 필요한 거 한두 개 정도 좀 적어두고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나마 우리말 같은 작품입니다. 자, 됐지? 마무리 해봅시다. 빨리 마치고 싶지? 미안하다. 10분이 넘어가야 되네. 40분 전에 끝내겠습니다. 대민이 왜 이렇게 조용하나 갑자기. 자, 얘들아 우리 무리 중에 궁기라는 사람이 있어. 자, 궁기. 근데 얘들아 중요합니다. 봐봐. 한가로운 날 만나서 두 사람이 각자 자루에 해금을 꺼내 켭니다. 근데 눈길은 푸른 하늘에 던져두고 마음은 손가락 끝에 두어 연주에 한치의 실수라도 있으면 껄껄 웃으면서 돈 한 푼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그래서 같이 연주하면서 실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돈을 이제 주는 구도인 거야. 근데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돈을 주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 그러니까 아마 엄청난 예술인 두 명이 만난 거야. 훌륭한 솜씨.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 얘들아. 내 해금을 이해하는 사람은 궁기뿐이야. 궁기가 발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얘들아. 우리말로 지음입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맞지? 근데 얘들아 그러나 또 하나 더 있어. 그러나 궁기가 제 해금을 이해하는 건 제 자신이 제 해금을 이해할 것만큼 정밀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해해봐야 결국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야.
결론입니다. 봐봐. 지금 그대는 공을 이루기 쉽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버리고 공을 이루기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버리려고 하니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우리말로 바꾸면 예술의 경지가 높아져도 아무도 못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야. 인정받지 못해. 이것도 비판이지 현실. 물론 간접입니다. 전부 다. 직접 비판은 아닙니다. 간접 비판. 뭐 여기 우회적 비판. 우추는 모친이 세상을 띈 뒤로는 자기 일을 버렸어. 연주를 안 합니다. 왜? 목적이 사라졌으니까. 맞지? 그 뒤로는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우추는 아마 효자로서 악공의 무리 중에 숨어 지내던 사람일 거야. 우춘이 말한 기회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어찌 해금해만 해당된다는 말이겠는가? 이것도 서리법. 3번 나왔지? 맞지? 모두 다 똑같다는 거야. 예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간접적인 비판이 전체 이야기가 됩니다. 되겠지? 네. 재밌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특이하게 하나. 얘들아 일단 요거는 문제는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풀어봐도 될 거야. 이상하면 카톡에 질문 좀 올려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다음 타임이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 없으면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괜찮지? 네. 자, 다 괜찮지? 자, 오케이. 유튜브에서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